우리 비상행동 릴레이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어저께 확인한 것은 검찰이 내름의 공범 세력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행동에 들어갔고요. 우리의 비상행동을 통해서 또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당이 움직이면 우리 국민들도 힘을 얻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또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민주당의 비상행동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또 윤석열 파면에서 무너진 민주주의와 그리고 추락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우리 비상행동 릴레이 발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지체 없이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힘을 모읍시다. 첫 번째 발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부배 윤석열 파면을 위한 전사 김영환 의원을 소개드립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네. 그렇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호 외치겠습니다. 예, 일어나시죠. 세 가지 외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석방시킨 심우정은 사퇴라! 내란 속에 윤석열 석방 전 국민이 분노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영환 의원님 다시 나와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기재위의 막내 역할 하고 있는 김 의원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들 정말 윤석열 석방 이후에 또 불태우는 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노고가 정말 많으시고요. 저희가 두 후배들이 열심히 잘 모시면서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 날 때까지 저희들이 잘 후배들이 지키고 있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후배들 뒤에서 잘 편안하게 몸조리 잘 하시면서 투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법은 상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애초 윤석열을 구속했을 때 구속영장 결정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죠?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중대한 범죄 때문에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속 취소에 제가 이 법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형사소송법을 또 보게 됐습니다. 예, 93조에 보면 구속의 취소 조문이 있는데 구속 취소는 뭐죠?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역으로 보면 구속했을 때 그 구속 사유가 소멸됐나요? 구속 사유가 없나요? 무슨 다른 내란 속에 다른 진범이 잡혔나요 지금? 혹은 구속했을 때 그 이유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석방이 됐더라도 다시 재구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다시 구속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또 들어가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이번에 공심위에 김성훈 차장 구속 기소 요청을 했을 때 반려를 3번씩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심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성훈 차장 답변을 얻어냈지 않습니까? 수화폰, 서버, 삭제 지시를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김성훈이가 윤석열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경찰이.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를 또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석방이 됐더라도 검찰이 지금 제할 일을 못한 거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한 거, 거기까지는 뭐 오케이 하더라도 구속영장 재청구해서 재구속해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기재이니까 경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2시 정도인데요. 판결이 나온 2시 정도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환율이 또 튀었습니다. 국민들이 경제생활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 복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 피해를 이렇게 한번 추산을 해봤는데요.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GDP 피해액이 6조 3천억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최초 기사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제가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은행이 최초 1.9% 경제성장 예측을 했는데 1월 20날 계엄 이후에 첫 번째 하향 조정합니다. 1.6에서 1.7%. 그 다음에 또 조정을 합니다. 2월 20날 1.5%로 또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 12월 달 GDP 하락분이 2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1.5% 또 계산을 해보면 25년 내란 때문에, 비상기업 내란 때문에 하락분이 9조 2천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보면 11조 4천억이 직접적인 GDP 피해다. 그 포브스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GDP 킬러가 바로 누구요? 윤석열이라고 외신도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플러스 이건 직접적인 피해고요. GDP. 자, 환율이 튀었습니다. 그 해외 투자 금융기관들이 1,300원대,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에 25년 1,300원대 환율을 예측했거든요. 비상기업 이후에 1,400원대 후반대로 다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0원에서 80원까지 다 올라간 겁니다. 이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첫 번째, 생산자 물가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다 수입해서 이거 제조해서 완성품으로 수출하지 않습니까? 생산자 물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환율 피해, 물가 피해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생산자 물가는 석 달에서 6달 사이로 소비자 물가로 또 이전됩니다. 그러면 국민 경제에 막대한 또 물가 피해가 예상되는 겁니다. 이거 또 비상계엄 이후의 경제적 피해로 우리가 추산해야 됩니다. 일자리 어떨까요? 1월달 일자리 한번 보시면은요, 2월, 그러니까 20세에서 29세가 20만 5천 명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아예 없어졌어요. 우리가 23년도 이렇게 대학생 졸업자를 보면요. 5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취업자가 한 32만 명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층들을 위해서 한 20만 개는 계속 일자리를 해마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20만 5천 개. 거꾸로 갔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우리 젊은 층들의 일자리 절벽이 비상계엄 이후에 새롭게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이 일자리 피해 다 추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저는 우리 국민들이 12월 3일 이후에 정말 뜨거운 밤들을 이렇게 보내고 계신데 다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일상으로 못 오시고 광화문으로 지금 나가셨잖아요. 지금까지 모인 인원이 합계로 몇 명일까요? 저는 1,000만이 훨씬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합계로. 맨날 모인, 주마다 모인. 그러면 4시간씩 이분들이 그 광화문 차가운 바닥에서 사회적 비용들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추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민주주의 토대를 다시 만들기 위한 이 갈등의 치유 비용들. 이거는 저는 5년, 10년 가도 이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민주 질서를 다시 복귀시키는데 엄청난 기회 비용이 또 들어갈 거로 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비상계엄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이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마지막 저는 헌재에서 좋은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이 불빛을 밝히면서 탄핵 인용대까지 잘 싸워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위헌적인 윤석열과 맞서 맨 앞장서서 목을 걸고 싸워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 헌재는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정한 의원님이 윤석열이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망쳤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 하셨던 말씀 중에 재구속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외치고 가죠. 자, 내란숙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그럴게요. 그러면 구속하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란숙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예, 오늘은 기재위와 또 정무위가 함께합니다. 정무위 문을 열어주실 분 김성원 의원님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법사위 근무하다가 정무위로 오게 된 김성환 인사드립니다. 정말 불변의 밤을 며칠째 아마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민망하고 국민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예, 제가 후배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 한때 법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체포처럼 48시간 내에 결과를 보는 거는 시로 계산하고 구속처럼 일단 경찰 10일, 검찰 10일, 또 연장하면 10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장 3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거는 날로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법에서 이렇게 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갑자기 그 판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지 판사는 완전히 그걸 갖다가 섞어버린 거 아닙니까? 수십 년간의 법률에 의해서 관행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것을 섞어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구속 수감자들도 내 것도 틀렸네, 나도 한번 청구해 보겠네, 혹은 형기를 다 살고 나간 사람도 내가 한 것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형사적인 거는 다 소급표가 있으니까요. 내 거에도 잘못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지금 따져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것을 이렇게 한 달 동안이나 갖고 있다가 갑자기 윤석열 파면 선고가 다가온 그 직전 주에 선고했다는 것이 저도 그런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이상해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2월 4일 날 윤석열 측이 신문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20일 날 양쪽 자료를 다 받아본 후에 20일 날 신문기일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21일 날 결정은 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검토한 배석들이 다 있고 24일이면 법관 인사발령회에서 새로운 배석이 올 텐데 그걸 갖다가 다 배제해버리고 21일 날도 결정을 안 내리고 그 다음에 이걸 3월 7일까지 6일까지 미뤄졌다는 것이 저는 정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법원은 그렇다 치고 검찰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배울 때는 이 인신구속에 대한 것은 여기 이건태 의원님이라든가 검사분들 다 아시지만 기록의 맨 앞에 부전지를 해서 빨간색 글씨로 언제까지 구속기한이고 그 기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불안하니까 하루 이틀 전에 다 구속 연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도 기록에 다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맨 표지 앞에다가
이렇게 딱 찍어서 그때까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놓친다는 게 그것도 이런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그리고 또 당사자인 변호사들이 그걸 갖다가 지적하는데 아무런 고심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례적인 것에 이례적인 절차가 있으면 반드시 좀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지금 그 경험인데요. 이번 주 정말 제 11일이나 12일 혹은 14일 날 만약에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이례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정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렇게 다 모여서 금요일부터 계속 광화문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가 아마 지도부에서 판단하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주가 될 것이므로 더욱더 힘을 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꼭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힘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로 제가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고맙습니다. 예, 스피커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저 예, 에다 꽂을 다만 이게 지금 기재위와 정무위가 번갈아 갑니다. 다만 기재위 요새 월급쟁이 월급 봉투 지키느라고 방어하느라고 엄청 뛰고 있습니다. 임광현 기재위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광현입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평온했던 금요일 오후와 그리고 주말이 이 불면의 밤, 악몽의 밤으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블랙스완이 출몰한 것 같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었던 윤석열이 법원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이는 단지 구속의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내란죄의 실체는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결코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범죄의 중대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으며 이는 헌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놓인 우리 민주주의의 수호와 대외 신인도 회복, 민생 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국론 분열과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민의힘 공천 개입 등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길은 조속한 파면뿐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 대개혁을 위한 길에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되었습니다. 포브스는 윤석열이 대한민국 GDP 킬러이며 계엄의 경제적 대가는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스 역시 계엄령 선포로 인해 한국 증시와 원화가 폭락하고 경제가 암울한 전망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에 투자 심리 위축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율도 4.45원 오른 1446.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파면이 필요합니다. 저출생, 생산성 저하, 사회개혁과 같은 중요한 경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과의 동행이 더 이상 어렵습니다. 파면 이후에는 KDI가 전망한 대로 2%의 경제 성장을 넘어서는 더 강력한 경제 회복을 우리 민주당이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왕자의 게임에 나온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Chaos is not a pit. Chaos is a ladder. 혼돈은 수렁이 아니다. 혼돈은 사다리이다. 작금의 혼돈이 우리나라의 수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말한 회복과 성장으로 가는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과 함께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꼬봉 심의정을 사퇴하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고맙습니다. 경제망친 최상목도 예? 경제망친 최상목도 아, 사퇴하라. 예, 경제망친 최상목도 사퇴하라. 한번 외치고 갈까요? 네. 예, 경제망친 최상목도 사퇴하라! 예, 저들은 경제만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마저도 망가뜨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국적이 중국이라고 하는 놈들이 있죠. 아이고 나쁜 놈들. 일제시대 우리 국민들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놈들이 있죠. 우리 당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줄 사람 누굴까요? 김용만 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마침 임시원장 앞에서 이렇게 또 발언을 하려니까 마음이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막내 김용만입니다. 네. 여기 뭐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뭐 율사 출신도 아니고요. 뭐 법조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태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법조인이 아닌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윤석열이 어저께 나오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아직까지도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내란수계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도로를 활보하고 웃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태를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려봤습니다. 법률적인 탈옥이다. 그러니까 법이 허락을 해준
탈옥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비슷하게 이번에 이제 의총장에서 비슷한 정의를 내리는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구나. 다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법률적 탈옥이라는 정의를 좀 내리고 싶고요.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전부터 검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익히 들었지만 22대 국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면서 이제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24년 7월이었죠.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이 한 번도 하지도 않았던 출장 수사라는 거를 김건희에게 이제 가서 마치 무슨 조공을 바치듯이 예, 핸드폰도 반납을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어떻게 검찰이며 진짜 문제가 있는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저렇게 비춰진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는데요. 지금 앞에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계시지만 또 어쩌다 보니까 명태균 진상조사단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검찰 내에 있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감한 우리 공익 제보자시죠. 강혜경 씨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그 정치자금법 문제 그리고 공천 개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명태균 씨가 진행했던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갔는데 라고 말을 한 게 24년 4월인데요. 그 시점부터 열심히 진행되던 검찰의 수사가 딱 멈췄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갑자기 명태균에게 그 황금폰이라는 거를 버리지 그랬느냐. 뭐 잘 모르겠지만 창원에 마창대교라는 데가 있나 봅니다. 마창대교에다가 던지지 그랬냐 라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나오는 걸 들으면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검찰의 모습이 이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반 국민에게는 절대 한 번도 되지 않았던 요일을 기준으로 원래는 계산을 하던 게 갑자기 시간 단위로 가더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수계가 자유롭게 거리로 활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는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실은 지금 저기 앉아 계신 김용민 선배님과 제가 22대 국회에 등원하는 과정에서 많이 만나 뵙고 또 인터뷰도 하는데 21대 때부터 김용민 의원님께서는 역사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22대가 만약에 시작이 잘 되면 그리고 제가 등원을 하면 김용민 의원님께서 역사계 관련된 일들은 열심히 도와줄 테니 김용만 의원도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한번 도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지못해 동의를 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마지못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것 중에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얼마 전에 있었었던 우리 당의 행사였는데요. 우리 당 말고도 다른 당에 계신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셨던 건데 여기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내용들을 정리한 걸 보면서 제가 원래는 친일청산이라는 큰 이 목표를 갖고 왔는데 그 친일청산이 잘 되지 않은 게 이 군부독재까지 이어졌고 그 군부독재가 저는 지금의 검찰독재 정권까지 이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원대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수 있겠다 해서 오늘 또 마침 점심을 또 존경하는 민영배 의원님과 우리 모경종 의원님 같이 할 수 있었는데 두 분께서 검찰개혁 TF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6년생 39인데요. 재산도 많이 없고
지금까지 무슨 유착 관계를 가질 만한 그런 인생 경험도 많이 없는 게 약점일 수도 있지만 강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검찰을 상대로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걸 내세우면서 좀 싸워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 개혁에도 우리 많은 선배님들 모시면서 좀 같이 참여를 하고자 하니까요. 혹시 지금 유능하신 분들께서 다 챙기고 있지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가차없이 아주 용기 있게 물론 지금 검찰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생성을 해서도 문제를 만드는 걸 지켜볼 수가 있지만 또 그런 풍파들을 겪으면서 또 단단해진다고 선배님들이 얘기를 주시니까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의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용기 있게 다시 한번 낙심이 아니고 작심을 해서 더 가열차게 제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못 이길 수 없다.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건데 그 과정이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잠깐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과정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구호를 하나를 꼭 다 외치시는 것 같아서 헌재는 신속하게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나이스! 쏙쏙 들어오네.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김용만 의원님은 투쟁의 희망을 우리에게 불러놓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아쉽지만 이제 물러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강준현 정무위 간사님께 이제 사회를 맡겨야 되는데요. 마지막 이분만 소개시키고 드리고 갈게요. 이 윤석열이가 파면이 돼도 끝까지 소송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신영대 의원님이신데 담장 뛰어넘다가 다리에 인대가 나와가지고 한동안 지팡이로 걸어 다녀야 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재위 신영대 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지금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 들었냐면, 한 5분 정도씩 릴레이 발언을 하라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대동소이할 텐데, 그 5분을 무슨 얘기로 좀 다른 표현을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나와서 이제 생각했습니다. 앉아서 기다릴 때까지 생각이 안 났는데, 그냥 제가 느낀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난 그날 저보다 멘붕이 왔죠. 사실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헌재에서 이게 판결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들을 저희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당에 집회가 있었고 국민들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은퇴한 선생님이 페북에 글을 쓰셨대요. 그 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갑자기 표를 끊어서 기차표를 끊어서 서울에 올라가겠다. 우리 정읍고창의 윤준병을 지역구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기차표를 못 끊으니까 주말 되면 표가 매진됐잖아요. 아들을 시켜서 표를 끊었대요. 그걸 혼자 끊어서 올라오시고 또 그분의 부인께서 서울 가서 목청껏 소리 외치고 오라고 또 용돈도 주셔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셨답니다. 그래서 집회를 참석하고 내려가는데 또 글을 올리셨어요.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리시냐면 용산역에 기차 시간이 남아서 소주 한 잔 드셨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탔는데 그냥 이대로 목포까지 내려가서 종점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소주 한 잔 먹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좀 헛헛한 마음을 풀을 수 있었을까,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저는 이게 어제까지 저의 마음이었고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마음도 비슷할 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우리 경복궁의 집회를 다니면서
생각이 바뀌고 또 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20대 청년들을 보면서 그렇게 신나게 우리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역시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할 수 있다. 오히려 용기 내라. 의원이 지금까지 잘해오셨다. 앞으로 더 잘해달라. 이런 응원을 보낼 때 역시 정치라는 것은 외로운 여의도에 혼자 떨어져서는 절대 우리가 신명나게 국민과 함께 일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의 좋은 정책들이 있고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국민과 함께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지에서 많은 의견 주십니다. 약간은 차이도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함께 우리 당원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면 저는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12월 3일 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얘기를 직접 TV로 본 분도 계실 거고 누구한테 전해드렸을 때 에이 말도 안 되는 하지도 마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에 윤석이 구속 취소 역시도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법조의 역사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시는 윤석열의 헌재의 판결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꼬박 나를 서서라도 매일같이 집회 현장에 가더라도 그리고 주비가 함께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져봅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 정태호 선배께서 너무 사회를 잘 봐가지고 내가 어떡하라고. 정무위 간사 강주현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며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며 그것이 사실인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과감히 행동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박성준 수석님이나 또 박찬대 원내대표님 또 진성준 정책의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훌륭하시더라고.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이렇게 할게요. 구호를 재밌게 할게요. 우리 저번에 그 여의도에서 할 때 파면 윤석열 파면 하잖아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 하면 윤석열 구속 하겠습니다. 리듬을 타서 제가 파면 2번 하겠습니다. 파면 윤석열 파면 구속 윤석열 구속 됐습니다. 네? 뭘 하고요? 사연을 잘 보신다고.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무위에, 우리 키는 저하고 좀 비슷하지만, 저랑 같이 담을 넘었거든요. 근데 점프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에 넘었어요. 저는 시민이 위에서 받쳐줬고,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점프 민병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을지로위원장이어서 오늘 홈플러스 피해자들 좀 간담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처절하고요. TMF의 오프라인 버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의 대주주가 MBK입니다. MBK 사모펀드인데 이렇게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신청을 해놓고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는 발표가 오늘 좀 났습니다.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과 검찰과 싸우는 시기에도 민주당의 민생은 을지로의 민생은 계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정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을 안 듣는 놈들을 총칼로 해서 독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의 결과대로 하는 겁니다. 선거의 결과대로 유권자의 마음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맞추면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민병덕은 두 번째를 선택할 것 같고 민주당 분들은 다 두 번째를 선택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중에서 두 번째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대통령이 됐고 그런데 24년 총선에서 대박 깨졌거든요. 그러면 국정기조를 바꿔서 국민의 뜻대로 했으면은 아무런 이상 없이 자기 뜻이 국민의 뜻과 맞는 대로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총칼을 가지고 계엄을 일으킨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윤석열입니다. 그 윤석열이 자기 마음대로 장기 독재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어려운 겁니다. 각자에게 역할을 맡겼는데 군인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죠? 자기는 군인 출신이 아니지만 김용현을 통해서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는 절대 여기 오면 안 되는 곳들인데 정보사가 왔어요. 그리고 방첩사는 내란을 막는 곳인데 내란을 했습니다. 왜 방첩사는 모든 부대에 방첩사에 눈과 귀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첩사가 내란을 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은 군대를 안 갔어요. 부동시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용현만 믿었죠. 그 다음에 경찰한테 어떤 역할을 맡겼죠? 경찰한테는 큰 역할을 맡긴 게 아닙니다. 국회를 봉쇄하는 역할의 일부를 맡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체포할 때 너희들 사람 좀 조금 지원해줘. 이 정도 맡긴 겁니다. 그러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은 어디죠? 검찰.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와 자기 부인과 가족들을 보호했던 곳이 어디죠? 검찰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철저한 검찰주의자. 그것만큼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곳. 그런데 이번 내란에 검찰의 역할이 없습니다. 검찰의 역할이 없어요. 제가 성관이 나갔어요. 성관. 맞아요. 제가 내란 국정조사를 하면서 검찰이 왜 안 나오나, 검찰 역할이 엄청나게 있을 건데 안 나오나 라고 하면서 김용현의 공소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검찰의 공소장이죠. 검찰이란 말이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원래 나와야 될 곳이 있거든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너희들 가서 서버를 확보하고 있어. 그러면 전문가인 국정원과 검찰이 올 거야. 그때 넘겨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소장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검찰의 공소장에는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올 거야. 왜 갑자기 검찰이 빠지고 수사기관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포렌식 전문가 2명이 선관위를 향해서 출발했다. 소속과 이름까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란 국정조사에서 대검 차장 이진동 그리고 법무부 차관에게 5번이나 질문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냐? 첫째 물은 것은 검찰이 12월 3일날 저녁에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 법무부에서 그때 모였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 법무부의 감찰관인 유혁은 거기에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계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모임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소리치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분이 조금 더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나 빨리 나와버렸어요.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리가 계엄을 막기 위한 곳이었냐, 계엄이 안 된다는 분위기였냐 라고 했더니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논의였다 라고 했습니다. 박성재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검찰의 수많은 고위 간부들 우리가 못 찾을 것 같죠? 역사 앞에 법정에서는 반드시 그날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이 5번에 2명이 출발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자기네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2명이 누군지 아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2명이 누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일 무조건 없다는 거예요. 검찰 전부를 조사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와중에 어떤 게 밝혀졌냐면 그 2명 중에 1명인 대검 부장검사가 방첩사 대령에게 00시 38분에 전화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첩사 대령은 그 직후에 국정원에 전화 통화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시가 넘어간 부분에서도 또 2번의 통화가 있고 2월 5일에도 12월 5일에도 2번씩의 통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 사람을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검은 옛날부터 누구의 변호사 역할을 했는데 한동훈의 변호사 역할을 했고 고발사주의 범죄 이익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 역할을 자처했던 대검이 이번에도 변호사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 부장검사가 안부 전화를 했답니다. 00시 38분에. 그러면서 야, 내란 계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답니다. 문제는 저는 이 거짓말도 말이 안 되지만 왜 하필이면 대검의 포렌시라는 부장검사가 계엄 상황을 알기 위해서 계엄사에 전화를 하든지 군인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왜 방첩사 대령한테 하나요? 방첩사가 이번에 내란의 그림을 거의 다 그린 것을 알고 있는 건가? 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만은 말이 안 되는 변호를 하는데 검사는 의심하는 게 원래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00시 38분에 안부 전화했다고 하면은 아 그랬으니까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검찰의 역할 중에 꼬리가 하나 밟힌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성훈 차장, 경호처 차장 3번 구속영장이 반려됐습니다. 왜 이건 반려라고 그러냐면 경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한테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하고 법원의 발부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자기가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검찰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것을 3번 반려한 거거든요. 중간에서 막은 겁니다. 자기가 법원도 아닌데 다 판단을 한 겁니다. 애매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검찰이 이것을 3번이나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이유는 뭐냐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였잖아요. 윤석열을 잡는 것을 방해한 것, 특공방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윤석열이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이미 죽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우리 구속영장 청구하는 사유 중에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것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거든요. 범죄가 중도하면 발부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살인죄 저질렀는데 그 사람 죽었으니까 그 사람 다시 죽일 수 없으니까 영장 발부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직권남용까지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권남용 법리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하라고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김성훈이 비아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공문서를 만들었습니다. 1번 서버 삭제 지시, 이 부분은 증거인멸이 여지가 있음,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서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이 공문서를 증거로 첨부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막힌 얘기가 나오냐면, 김성훈의 비아폰 삭제 지시는 증거인멸 지시는 맞으나 이것은 보안 유출 우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보안 유출 우려를 위해서 증거인멸하면 증거인멸 아닙니까? 증거인멸 맞잖아요. 지금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진동 대검차장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별건 수사를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별건 수사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준비해 온 거예요. 민병덕이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 별건 수사란 말입니까? 라고 대꾸를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해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조근조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란의 블랙박스는 비아폰이고 비아폰의 서버인데 이거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압수수색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찰한테 발부해서 줬는데 압수수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검찰이 나서서라도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검찰의 인권 임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두 가지 다 준비해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뜬금없지? 왜 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이것을 어렵고 힘든 그 피고인이 아니고 우리 1호 국힘당 당원이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 그 피고인을 상대로 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대통령의 이익으로라는 얘기를 왜 하지? 그것이 저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보면서 이자들이 이 논리로 무장을 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피고인의 이익이라든가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 말하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로 무장을 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판사는, 그리고 검사는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날로 적혀져 있는 말을 시간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권을 중요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권을 중요시하면 그러면은 법을 개정하자고 했어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반성해야 될 건 뭐냐면,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검찰 개혁한다고 우리가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검찰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고, 민주당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은 저는 민주적 총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제주도 같은 그런 특별자치도에서 검찰 직선제에 대해서 저는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시대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계속해서 권력의 신의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을 잡겠다고 해서 권력을 잡았고 그 세력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건데 내란의 주도 세력입니다. 그 주도 세력이 뒤에서 우리를 얕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을 반드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5분 남았는데요. 아직 20명 남았어요. 근데 20명 다 할 거예요. 흑자지 마세요. 20명 다 할 거 5분 동안. 자, 다음에 오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강규 의원님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시고. 예? 아니, 다 한다니까. 아니 1, 2분 남겨놓고 뭘 더 얘기하십니까? 지금 시간 2분 남겨놓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좀 너무한데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소 취소, 구속 취소하는 것 관련해서 공수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내란이 친위 쿠데타 형태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위 쿠데타의 그 수사권을 갖고 있는 집권력을 갖고 있는 그 경찰, 수뇌부가 내란에 관여를 했었고 실제 내란 피의자이고 그리고 군 지도부가 지휘부가 다 내란 가담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친위 쿠데타의 피와 구분이 안 되니까 특검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내란 수사 제대로 하려면 특검해야 된다. 특검이 만들어지기 전에 잠시라도 애국자들은 자신의 상관이라도 잡아라 이런 이야기를 국회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수사하기를 바랬는데 그 과정에서 특검이 잘 안 됐습니다. 12월 10일 209명이 찬성을 했는데 상설특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꼭 마은혁 임명 안 한 거와 똑같은 위헌적인 행태가 있는데 그리고 일반 특검 계속 안 됐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찰과 공수처가 협업을 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고 이런. 공수처 영장 발부한 것 몇 번에 걸쳐서 논쟁을 했었지만 한 5번 정도 재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공수처 영장 발부됐던 사람 그 재판관들은 다 위법행위를 한 겁니까? 또 우리가 다시 기억해보면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 와서 답변했었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그 대법관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수처가 집행한 영장 다 적법하다고 그랬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다 적법한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법 집행한 것이 뭐가 문제라는 거죠? 대법관이 반성해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5번 재판했던 그 판사들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이 적법하라면 공수처의 그동안 행태에 대해서 법원에서 승인을 한 거잖아요. 이번에 구속 취소 관련 논란이 있고 구속 취소 관련해서 즉시항고를 했다고 하면서 그 과정이 불법이네 이야기되면서 검찰의 책임을 회피하고 또 이제 국민의힘이 이 공수처를 공격하는데 그건 적반하장이다. 이런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그게 공감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많은 지적을 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공수처의 영장이 불법이다. 불법 강구이다. 이건 궤변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거 확실히 궤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특검을 왜 안 받았는가? 국민의힘한테 물어봐야 되고 최상목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최상목은 왜 특검을 안 받고 있는가? 왜 상설특검도 안 받고 있는가? 마은혁 임명 안 하는 것이 위헌인 것처럼 상설특검 안 받은 것도 위헌이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20명을 더 한다는 의미는 말을 시켰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간 상임위인 기재위 정무위 빨리 앞으로 다 나오세요. 구호를 같이 해요. 왜냐면 카메라 저쪽에 있기 때문에 나오셔야 돼. 아, 내일 뭘 또. 기재위 정무위 앞으로 나오세요. 왜냐면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저희들이 파면하면은 윤석열 파면, 구속하면은 윤석열 구속 가겠습니다. 저 기재위와 정무위 가겠습니다. 아까 한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파면, 윤석열 파면, 구속, 윤석열 구속입니다. 자, 세 번 할까요? 마지막에는 해체, 국힘당 해체. 됐습니까? 예. 예, 이거 우리 같이 하자고요. 아니, 같이 하자고요. 예,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파면, 윤석열!